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는 일일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조류 충돌,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하는 데 쓰는 바퀴, 이 바퀴의 고장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의 사고는 이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 항공 여객기가 이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무안공항 상공에 도착한 여객기가 1차 착륙을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상 착륙을 하지 못하고 복행, 그러니까 다시 상공으로 고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차 착륙을 시도를 하던 중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한 채 이 동체 착륙을 하다가, 그러니까 비행기 그냥 밑면으로 착륙을 하다가 나중에 이 공항 외벽 담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이 해당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원인을 이 랜딩 기어의 미작동으로 보고 있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이 조류 충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도 사고 직전에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 이걸 내렸다 이렇게 또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사고 여객기의 1차 착륙 시도 이후 무안공항 이 관제탑이 조류 충돌을 경고를 했습니다. 1분 정도 뒤에 이 사고기 기장이 긴급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조종사가 이 메이데이를 요청할 당시에 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은요, 이 여객기의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또 장면이 보입니다. 결국 이게 조류 충돌,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일 거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사고 직전의 여객기 모습입니다. 이 느린 화면을 보면요,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번쩍하는 불꽃에 이어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전 공항 근처에서 여러 차례 펑 하는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요. 한 탑승객은 사고 직전 가족에게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실제 사고 전날부터 무안 인근에 새떼가 출몰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사고의 1차 원인을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목격자의 목소리와 어제 정부 브리핑 내용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펑펑 두 번 소리 내더만요. 그러더만 여기 와서 내리려다가 다시 어떻게 위로 올라가 두 바퀴 차에 여기 내리다가 여기다 부닥친 거예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사고 원인은 버스 스트라이크 발생 현상 등 기상 악화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주 관계 교환과 합동 조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죠. 이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고 직전에 포착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쪽에서 이제 화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펑하는 그런 저 지금 보이시죠? 저런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교수님, 정 교수님, 저게 결국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가 충돌해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류 충돌도 저런 현상이 나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렇게 나는데요. 네. 사실 조류 충돌에서 저렇게 난다기보다도 조류 충돌에 의해서 이 엔진에 컴프레서가 있거든요. 네. 그 컴프레서가 이제 공기가 난류가 생기면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아, 네. 그 내용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저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류 충돌이나 또는 엔진 자체 결함 또는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고장난 결함,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어서 딱 조류 충돌이 기여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줬습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1, 2분쯤 지나서 기장이 메이데이, 그러니까 긴급 조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 메이데이를 외친 그 구체적인 상황 설명, 지금 이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기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먼저 새가 부딪혔는지 이런 건 잘 파악이 사실 안 되고요. 네네. 엔진, 그러니까 쾅하는 소리는 분명히 날 겁니다. 네. 그게 컴프레서 스토리든 조류 충돌이든 그럼 그걸 듣고 부기장이나 기장은 엔진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엔진에 보통 엔진 온도가 제일 먼저 변하고 RPM 변한 그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엔진 고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지 결정을 하고
복행을 일단 우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는 거죠? 예, 다시 네. 착륙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엔진이 고장 났을 때 내리는 절차와 정상일 때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안 좋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절차를 수행하고 내려야 됐고요. 그때 복행하는 과정에서 부기장한테 비상 메이데이를 선언하라 하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가 한 짧게는 2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조류가 있다는 경보 전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고 조류랑 관계없이 항공기 엔진이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이 네. 부분은 감안해서 제가 네.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조류가 결국은 충돌을 했다. 어쨌든 간에 네. 엔진이 폭발을 했는데 그 원인이 네. 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조류 충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엔진이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비행기 구조를 봤을 때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엔진은 위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는 그 속에 들어 있어서 네. 속에 접해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엔진이 폭발했는데 왜 랜딩 기어는 내려오지 않았을까? 네. 그 두 가지가 뭔가 연결이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연결된 건 없지만 그 랜딩 기어를 작동할 수 있는 유압 장치의 그 펌프가 엔진에 붙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엔진이 정지가 되면 유압 펌프도 정지되고 그러면 랜딩 기어를 정상적인 절차로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단지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반대편 유압 펌프를 그렇죠. 이용해서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 두 개가 다 고장 나기 전에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요. 문제는 정상적으로 접근할 때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고양력 장치도 다 작동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행할 때 다시 또 바퀴를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사고기가 그랬다는 예, 겁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영상에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안 내려왔던 게 아니라는 예, 거군요. 다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었다는 건 만약에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났으면 조종사 절차로선 다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그냥 내려온 상태로 그대로 복행하고 다른 절차를 수행하는데 집어넣었다는 건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거 말고 이제 반대편으로 낮은 고도로 들어올 때 보면 랜딩 기어나 프랩들이 다 접혀 있는 상태를 봐선 유압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려 있던 거를 양력 장치를 내려있던 걸 다시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작동이 된 거를 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내리지 못한 거는 랜딩 기어가 좀 이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랜딩 기어가 아닌 다른 원인 또는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없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다른 상황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사실 저희들의 좀 생각입니다.